다음 2017년도 사회의 2번 문제입니다. 자, 소요 단위라는 내용은 능력 단위, 이제 소화 설비에 대한 내용에서 나오는데요. 자, 이게 구분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내용이 지정수량 배수 푸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자, 소요 단위라는 건 소화기 한 대가 소요되는 공간의 넓이 아니면 위험물의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화기 한 개로 끌 수 있는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의 넓이가 제조소와 취급소의 경우에는 소화기 한 대로 100제곱미터 또는 50제곱미터를 끌 수 있습니다. 저장소는 150제곱미터, 75제곱미터를 끌 수 있습니다. 자, 소화기 한 대로 왜 끌 수 있는 공간의 크기가 이렇게 달라질까요? 그 공간이 불에 잘 타는 구조인 경우에는 면적이 좁아야 되고요. 불에 잘 타지 않도록 내화 구조로 한 경우에는 좀 더 넓은 구역을 소화기 한 대로 끌 수 있습니다. 불에 잘 건물 자체가 견디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교재에도 내화 구조일 때는 100, 비내화 구조일 땐 50, 그리고 저장소의 경우에도 내화 구조일 땐 150, 비내화 구조일 땐 75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위험물의 경우에는 1 소요 단위가 지정 수량의 10배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험물이 있으면 거기에 10을 곱한 것이 1 소요 단위, 그러니까 소화기 하나로 끌 수 있는 위험물의 양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위험물이 나왔냐면 유기과산화물이 나왔어요. 유기과산화물은 제5류 위험물이고, 5류 중에서 유기과산화물, 암기법으로 했을 때는 10진류, 100키실, 200니니아 D 중에서 10kg에 해당하는 물질입니다. 자, 지정 수량은 10kg니까 소요 단위를 구할 땐 여기에다 10을 곱하게 돼요. 그러면 100kg이 1 소요 단위가 됩니다. 근데 지금 몇 킬로가 있다고 문제에서 얘기했냐면 1000kg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00kg일 때 1 소요 단위면 1000kg일 때는 몇 소요 단위가 될까요? 네,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100kg 분의 1000kg 해서 지정 수량의 10을 곱한 만큼을 문제에서 나온 수량에다가 나눠주면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7번의 소요 단위입니다. 자, 소화기 한 대가 소요되는 면적 또는 위험물의 양을 뜻하는 거고요.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가 있을 때 내화 구조다, 비내화 구조다. 내화 구조는 불에 잘 견디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넓은 면적을 소화기 하나로 끌 수 있고요. 비내화 구조는 금방 불에 타기 때문에 소화기 하나로 금방 작은 면적의 불을 꺼야 됩니다. 그래서 제조소, 취급소는 100에 50, 저장소는 150에 75. 자, 그럼 이 상황이라면, 자, 이 문제에서 연면적이 300제곱미터인 옥내 저장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계산할 때는 이 중에 어떤 숫자를 가지고 계산해야 될까요? 자, 이 문제의 공간에서는 1 소요 단위가 몇 제곱미터가 될까요?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중에서 어떤 공간인지 생각하시고, 이 공간이 내화 구조인지 비내화 구조인지 생각하시면 지금 공간이 저장소이고 내화 구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장소이면서 내화 구조인 150제곱미터가 1 소요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50제곱미터가 1 소요 단위이기 때문에 300제곱미터는 몇 소요 단위가 되겠어요? 300제곱미터는 2 소요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식으로 한다면 1 소요 단위 분의 면적 이렇게 하면은 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아염소산 염료 500kg 그리고 질산 염료 3000kg이 있는데 이 위험물의 소요 단위는 얼마인가? 이 문제는 헷갈릴 수 있는 게 지정 수량의 배수 문제랑 비슷하게 생겨서 이걸로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지정 수량 배수로 구하는 거는 지정 수량 배수라는 말이 문제에 나오고요. 자, 문제의 소요 단위를 구해라 하면은 지정 수량의 소요 단위는 지정 수량의 10을 곱한 것이 소요 단위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겠습니다. 자, 사실 소요 단위라는 거는 지정 수량의 10 곱하는 것 뿐만 아니라 소화기 한 개가 소요되는 그 제조소 등 공간의 면적, 내화 구조일 때, 비내화 구조일 때에 따라서 100제곱미터를 소화기 하나로 끌 수 있다.
50제곱미터를 하나로 끌 수 있다. 그리고 150을 끌 수 있다. 75를 끌 수 있다. 자, 이렇게 생긴 표가 우리 교재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조소랑 취급소가 이거고 저장소는 이거. 그리고 내화구조일 때, 비내화구조일 때 이렇게 하는 것까지 다 묶어서 여기가 소요단위예요. 자,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정수량의 10을 곱한 게 소요단위라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염소산염류는요. 자, 이렇게 어떤 위험물이 나왔을 때 지정수량이나 뭐 분자식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더라도 항상 그 위험물이 몇 류에 있었는지, 지정수량이 몇인지 계속 생각해서 대답해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염소산염류는 1류 위험물이고 무화과염에 해당하는 아염소산염류이기 때문에 5,3천에 50kg 물질이고요. 그리고 질산염류. 자, 어떤 염류로 끝나는 거 거의 대부분 1류 위험물이죠. 자, 1류 위험물의 요브 질에 해당하는 질산염류입니다. 그래서 300kg이에요. 자, 이게 지정수량이고 여기에다가 몇을 곱해야 소요 단위가 되죠? 자, 여기에다 10을 곱해줘야 소요 단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염소산염류는 지정수량이 50kg이에요. 자, 여기에 10을 곱한 거랑 문제에 제시된 요 수량, 이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 대비 문제에 주어진 수량이 몇 배인가,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 식이 어려우시면 자, 이거를 10을 곱한 만큼 하고 얘하고 몇 배 차이인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위아래가 뭐에서 뭐를 나누는지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분수로 쓰는 방식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 플러스 질산염류 300kg이 지정수량이고 여기에 10을 곱해줍니다. 왜 10을 곱하냐면 우리는 소요 단위를 구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이죠. 자, 이게 기준이 되는데, 자, 기준이랑 문제에서 주어진 이 수량을 비교하려고 해요. 3,000kg. 자, 그래서 이런 식을 통해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자체는 암산으로 충분히 가능한 분도 있으시겠지만, 자, 분수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무조건 계산기로 하시는 게 감점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니까 계산 문제는 꼭 계산기로 해보세요. 쉬운 문제도 계산기를 쓰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2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계산기로 딱 계산을 하면 2가 나와요. 그래서 답은 2가 되겠습니다. 자, 17번에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으로 시작하지만 법 내용 아니고요. 그리고 소요 단위를 계산하는 요게 포인트가 되는 단어입니다. 자, 소요 단위의 뜻은 소화기 한 개가 소요되는 공간의 크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제조소나 저장소, 취급소가 있는데 제조소의 종류는 1가지, 저장소는 8가지, 취급소는 4가지니까 종류가 적은 것들끼리 모아서 소화기 하나로 끌 수 있는 공간은 100제곱 또는 50제곱미터입니다. 저장소는 종류가 많으니까 소화기 한 개로 끌 수 있는 공간도 크다고 연상하시면 150에 75가 되겠습니다. 자, 위험물의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10을 곱한 경우가 소화기 하나로 끌 수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0배 아니죠. 10배가 1소요 단위가 되고요. 저장소는 외벽이 내화구조일 때, 저장소는 외벽이 내화구조일 때 100이 아니라 150이 돼야 되겠고, 저장소는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는 75가 되겠죠. 자, 제조소나 취급소는 5개 있는 공작물인 경우 100제곱미터를 1소요 단위로 한다. 뭐 내화구조이다 이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 2, 3번이 틀리고 4번 제조소나 취급소 100제곱미터 1소요 단위 맞습니다. 자, 47번입니다. 소화설비 설치 시 소요 단위를 산정하는데, 소요 단위는 소화기 한 개가 소요되는 그 건축물의 면적 또는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몇 배,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소요 단위가 정해진 기준은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의 종류에 따라서 제조소나 저장소는 100제곱미터 또는 50제곱미터당 소화기 하나가 소요된다고 하고요. 저장소는 150, 75제곱미터당 소화기 하나가 소요가 됩니다. 자,
자, 지금 여기서는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건축물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0 또는 50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내화 구조인 경우에는 불에 잘 견디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화기 한 개로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을 끌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화재가 퍼지는 게 아니라 불에 조금 견디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화기 하나로 좀 더 넓은 면적을 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숫자 중에 큰 것이 내화 구조일 때 면적이고 작은 것이 비내화 구조일 때 나무 건물과 같이 좀 빠르게 타는 그런 상태일 때는 소요 단위의 면적이 작아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100 또는 50이어서 4번이 되겠습니다. 46번은 소요 단위와 능력 단위를 둘 다 가지고 이제 활용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인데요. 소요 단위라는 개념은 소화기 한 개가 쓰이는 그 공간 또는 위험물의 양이 얼마인지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중에서 제조소가 1개, 취급소가 4개고 저장소가 8개죠. 이 두 가지 제조소와 취급소의 종류가 작으니까 소요 단위도 작습니다. 100 또는 50, 저장소는 150 또는 75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내화 구조, 불에 잘 안 타는 재질로 된 경우에는 소화기 하나로 제조소나 취급소에 100제곱미터를 끌 수 있겠다. 비내화 구조, 불에 잘 타는 나무 같은 것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워낙에 불이 잘 타기 때문에 소화기로 끌 수 있는 범위가 반으로 줄어들 것 같다. 그리고 저장소의 경우에는 위험물이 가만히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소화기로 끌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더 넓어진다. 비내화 구조면 불이 빠르게 타기 때문에 그 면적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리고 위험물의 경우에는 지정 수량의 10배만큼은 소화기 하나로 끌 수 있겠다라고 정해놓은 범위가 소요 단위입니다. 그래서 소화기 하나로 이만큼 끌 수 있는데 능력 단위라는 것은 물통, 수조에 물통 3개, 수조에 물통 6개,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이 있는 경우에 소화기 하나를 1로 친다면 물통은 소화기가 어느 정도의 효과라고 볼 수 있겠냐. 물통 8리터는 0.3, 수조는 80리터가 1.5, 물통 6개는 190리터에 2.5, 마른 모래는 50리터에 0.5, 팽창질석, 팽창진주암은 160리터에 1.0만큼의 이 정도의 이제 효과를 가질 수 있겠다고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수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메틸알코올이 8,000리터가 있어요. 자, 메틸알코올은 사류 위험물 중에 알코올류예요. 알코올류는 지정수량이 400리터입니다. 자, 지정수량의 10을 곱하면 뭐가 되죠? 그러면 4,000리터가 되죠. 이게 무슨 뜻이냐? 소화기 한 개로 끌 수 있는 메틸알코올은 4,000리터 정도일 것 같다. 소요가 될 것 같다. 소화기 한 개로 4,000리터 끌 수 있겠다. 그럼 메틸알코올이 지금 8,000리터가 있죠. 자, 8,000리터가 있을 때는 소화기 몇 개가 필요할까요? 바로 2개가 필요해지겠죠. 그래서 소요 단위를 구할 때는 지정 수량에 곱하기 10을 한 다음에 그 문제에 주어진 수량만큼을 나누어 주어서 소요 단위를 이제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소화기 2개가 소요되는 정도이다라고 해서 단위는 사실 개수가 아니라 소요 단위라고 붙여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소화기 2개가 있으면 끌 수 있겠는데 지금 소화기가 아니라 마른 모래밖에 없대요. 자, 마른 모래를 가지고 소화기 2개만큼의 효과를 내려면 얼만큼의 마른 모래가 필요하냐. 마른 모래 50리터는 소화기 0.5개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50리터가 0.5개만큼의 효과가 있으니까 우리는 2개만큼의 효과를 원해요. 그러면 몇 배? 4배를 한 만큼의 효과를 원해요. 그러면 마른 모래가 4배만큼 더 있으면 되겠죠. 바로 200리터만큼 더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물의 양 또는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의 넓이를 가지고 소요 단위를 구하고 이 소요 단위와 맞는 정도의 능력 단위로 그 양을 구해주면, 그 소화약제의 양을 구해주면 이런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2가지를 가지고 활용하는 문제였어요.